새벽 4시 성북구 골목길에 방앗간 소리가 울립니다. 송아는 벌써 2시간째 떡을 치고 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30판은 나가야 하거든요. 쿵쿵쿵. 절구통에서 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송아는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남편 병철이 살아있을 때도 이 시간이면 둘이서 떡을 쳤습니다. 이제 혼자지만 익숙합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어제 매출 12만 원, 재료비 3만 원, 진호에게 송금한 돈 50만 원. 송아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적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떡은 손이 정직해야 한다. 남편이 늘 하던 말입니다. 송아도 그렇게 믿습니다. 떡 반죽에 거짓말을 하면 맛이 달라집니다. 손님들이 알아채거든요. 창밖으로 간판 교체 차량이 지나갑니다. 전광판에 뉴스가 흐릅니다. 성북구 재개발 구역 확정 예정이라는 자막이 잠깐 보입니다. 송아는 별 관심 없이 떡 반죽에 집중합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다연이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 있어요. 엄마, 우리 집 분위기 좀 바꿔보면 어때요? 다연이 쇼핑백에서 디퓨저를 꺼냅니다.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입니다. 이게 뭐야? 향 디퓨저예요. 요즘 모든 공간은 향기로 브랜딩하는 시대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연이 뚜껑을 열자 진한 향이 퍼집니다. 송하는 순간 기침이 나옵니다. 목이 따갑습니다. 기침나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송하는 고개를 젓습니다. 떡집에선 떡 냄새 외에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떡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여기엔 안 돼. 엄마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연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입니다. 송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다연이 나간 후 송아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와 향기를 씻어냅니다. 그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떡 반죽을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방앗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송아는 이 소리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향기가 아닌 진짜 냄새. 떡 냄새 말입니다. 장부에 새로운 항목을 적습니다. 다연 디퓨저 구입비 15만 원. 송아는 펜을 든 손을 잠시 멈춥니다. 왠지 불안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송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줘야 한다고. 새벽 6시 첫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인절미 2판 주세요. 네, 금방 나온 거예요. 송아는 웃으며 떡을 포장합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갑니다. 장부에 또 한 줄을 적습니다. 인절미 2판, 8,000원. 이것이 송아의 하루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떡을 만들고 팔고 장부를 적습니다. 40년째 똑같은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송아는 모릅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뒤바뀔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저녁 아들 진호가 찾아옵니다. 새 차에서 내립니다. 외제차입니다. 리스라고 했지만 멋져 보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진호는 정장 차림입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송아는 아들이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면 기뺍니다. 진호야, 저녁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진호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다연과 서율도 함께 들어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다연이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사업이야? 향초하고 디퓨저 셀렉샵이요. 요즘 대세거든요. 다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줍니다. 세련된 매장 사진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향초를 고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집 분위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향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다연의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송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진호가 말을 이어봤습니다. 초기 물량만 확보하면 납품 라인을 태워준다는 업체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이요. 송아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송아의 눈이 커집니다. 2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떡집에서 벌어서 모은 돈 거의 전부입니다. 엄마, 요즘 소비는 명함이에요. 뭘 쓰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진호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보입니다. 송아는 그 시계가 언제 산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연이는 감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고요. 성공할 거예요. 송아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다연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전 정말 확신해요. 향기로 브랜딩하는 시대거든요. 집도 사람도 모든 게 향기로 기억돼요. 다연이 다시 디퓨저를 켭니다. 진한 향이 퍼집니다. 송아는 또 기침이 나려고 합니다. 참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 어때요? 손녀 서율이 묻습니다. 서율은 코를 찡그립니다. 좀 진해.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좋아할 거야. 다연이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진호가 송아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납품처에서 독점 계약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송아는 망설입니다. 2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업체는 믿을 만해? 물론이죠. 이미 다른 브랜드들도 납품하고 있어요. 송아는 장부를 생각합니다. 몇 년간 모은 적금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아둔 돈이기도 합니다. 알겠다. 송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요? 다연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단 조건이 있어. 송아가 말합니다. 장부를 보여줘. 뭘 사고 얼마나 버는지 다 기록해서 보여줘. 당연히 그래야죠. 진호가 대답합니다. 그날 밤 송아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적금 잔고를 확인합니다. 2천만 원을 빼면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성공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장부에 새로운 항목을 적습니다. 다연 사업자금 지원 2천만 원. 날짜를 적고 펜을 놓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송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더 떡 반죽을 확인합니다. 내일 아침에 쓸 거니까요. 떡 냄새가 좋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냄새입니다. 송아는 이 냄새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연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집안 곳곳에 향초와 디퓨저가 놓였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온 집이 진한 향으로 가득합니다. 송아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연아, 향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엄마, 이 정도는 돼야 해요. 브랜딩이거든요. 다연은 신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일 향초 사진을 올립니다.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진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왜 그래? 물량이 안 들어와. 다연이 벌떡 일어납니다. 뭔 말이에요? 업체에서 연락이 안 돼.
계약서도 없고. 송아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구두로 약속했거든요. 믿을 만한 업체라고 해서. 진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옵니다. 납품처라고 했던 백화점에 전화해 보니 그런 업체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거야? 송아가 묻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호의 표정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전세 보증금도 날아갔어요. 다연이 울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초기 물량 확보하려고 보증금까지 쓴 거예요. 송아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까지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엄마 집으로 와야겠어요. 진호가 말합니다. 송아는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진호네 가족이 송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기였습니다. 다연이 가져온 디퓨저들이 집 안 곳곳에 놓였습니다. 다연아, 향이 너무 강해. 엄마, 이게 제 브랜드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연은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향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송아의 기침이 심해집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떡집에서 일할 때도 숨이 찹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손녀 서율이 걱정합니다. 할머니 기침이 많이 나요. 응, 괜찮아. 송아는 웃으며 답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따갑습니다. 서율이 떡집 구석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할머니, 떡 냄새가 안 나요. 그래. 집에서 나는 향기 때문인가 봐요. 아, 집이 아프다. 서율의 말에 송아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도 느낄 정도로 집이 변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송아는 창문을 열고 밖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거든요. 장부를 적을 때도 기침이 나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2천만 원.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송아는 후회가 됩니다. 왜 그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합니다. 다연은 여전히 향초 사업을 준비합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직접 만들 거예요. 핸드메이드 향초로. 진호도 다연을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신중하게. 송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집 안향기는 더욱 진해집니다. 송아의 기침도 더욱 심해집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송아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어 깨어나곤 합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송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었는데 더 쓸 수 없습니다. 다연이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엄마 말씀 있어요. 뭔데? 엄마가 간병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송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합니다. 간병? 네, 엄마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 경험이 많잖아요. 시아버지도 끝까지 모셨고. 다연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송아는 남편을 5년간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이 좁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엄마도 저희도. 다연의 말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엄마는 위생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송아는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위생에 민감해서
방에서 식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향기 때문에 거실에 있기 힘들어서인데 말입니다. 입주 간병이면 돈도 되고 엄마도 새로운 환경에서 쉴 수 있을 거예요. 진호가 거들어줍니다. 엄마는 요양병원 같아요.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송아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자신이 요양병원 같다니 이상한 비유입니다. 생각해 볼게. 송아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 향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송아는 떡을 만들면서 생각합니다. 떡은 손이 정직해야 한다. 남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떡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향기 때문에 후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느꼈는지 매출이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송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 안향기가 떡에까지 밴 것입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이번 달 매출이 평소의 절반입니다. 재료비는 똑같이 드는데 수입은 줄었습니다. 진호에게 용돈으로 준 돈, 서율 학용품비, 다연의 화장품비.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듭니다. 송아는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간병 일을 하면 집에서 나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아는 결정을 내립니다. 간병 일 알아봐줘. 정말요? 다연이 기뻐합니다.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간병 일자리가 정해졌습니다. 80대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입니다. 입주 간병이라 집에서 나가 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부터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서율이 송아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일하러 가야 해. 왜요? 돈을 벌어야 하거든. 서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 없으면 떡 냄새도 안 날 텐데. 송아는 서율을 끌어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곧 돌아올게. 하지만 송아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송아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듭니다. 당분간은 쉬어야 하니까요. 방앗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40년간 들어온 소리입니다.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송아는 눈물을 훔치며 떡을 빚습니다. 손이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도 돈도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자신은 어떤가요?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향기가 싫다고, 숨이 막힌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간병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송아는 85세 김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환자입니다. 가끔 송아를 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딸아, 밥 줘. 네, 아버지. 송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남편을 간병할 때와 비슷합니다. 병원 냄새가 익숙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 약 냄새. 인위적이지만 집의 향기보다는 숨쉬기가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립니다. 떡집 상황을 확인하고 서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서율이 뛰어와 안깁니다. 많이 컸네. 할머니가 없으니까 떡집이 이상해요. 서율의 말이 맞습니다. 진호가 대신 떡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향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 안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진호가 묻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간병일이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집보다는 숨쉬기가 편합니다. 그날 저녁
송아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성북구 골목길입니다.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납니다.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확정됐어요. 도로 확장도 함께요. 송아는 걸음을 멈춥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평당 2천만 원 정도 예상돼요. 송아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떡집과 집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습니다. 평수를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진호에게 물어봅니다. 재개발 이야기 들었니? 아, 그거요?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진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합니다. 확정됐다던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송아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획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직접 들어갑니다. 재개발 이야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 어르신. 확정됐어요. 내년 초에 공시가 나올 예정이에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송아의 점포와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파시면 평당 1,500만 원 정도. 재개발 확정되면 2천만 원까지 오를 거예요. 송아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점포와 주택 합쳐서 15평 정도. 3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금매요? 그럼 조금 싸게 나가겠지만 바로 계약 가능할 거예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병일을 하면서 송아는 계속 생각합니다. 3억 원이면 고향에서 작은 집을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가족들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아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김할아버지를 돌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몇 년을 기다려서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벗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저녁에 장부를 정리합니다. 간병일로 번 돈, 가족들에게 준 돈, 떡집 매출 감소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호에게 송금한 돈만 계산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다연의 사업 자금, 서율 교육비, 생활비. 몇 년간 쏟아부은 돈입니다. 송아는 결심을 굳힙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모입니다. 다연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엄마, 서율이 영어 몰입 캠프에 보내려고 해요. 영어 캠프? 해외로 한 달 다녀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기 영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송아는 비용을 묻습니다. 얼마나 들어? 500만 원 정도요. 또 돈 이야기입니다. 송아는 한숨을 쉽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도와주시면. 진호가 말을 꺼냅니다. 아니면 떡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까요? 재개발되면 값이 오를 거잖아요. 송아는 깜짝 놀랍니다. 떡집을 담보로 잡자고 합니다. 떡집은 안 돼. 왜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보상받을 거잖아요. 다연이 끼어듭니다. 그 전에 서율이 영어 배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송아는 화가 납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떡집을 담보로 잡자고 합니다.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가족인데. 진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입니다. 송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송아는 결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다시 갑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요. 부동산 직원이 놀랍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송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됩니다.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예상보다 조금 낮지만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송아는 동시에 고향 통영의 바닷가 주택도 알아봅니다. 조용한 단층 집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송아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릅니다. 송아의 계획을 말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송아가 더 이상 예전의 송아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엄마, 치유여행 다녀올게요. 다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기당한 스트레스를 풀러간다고 합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서율이 송아를 안습니다. 송아는 손녀를 꼭 끌어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조심히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진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갑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송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송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잔금은 에스크로 서비스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탁회사가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는 모든 서류에 서명합니다. 점포와 주택 매각이 완료됩니다. 동시에 통영의 바닷가 주택 계약도 진행됩니다. 전화로 잔금을 송금하고 등기 이전을 마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통영댁도 주인이 되셨네요. 송아는 뿌듯합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진 기분입니다. 오후에 이삿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장부,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절구만 챙깁니다. 절구는 남편과 함께 떡을 만들 때 쓰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아줌마, 이거 말고 다른 짐은 없어요? 이사업체 직원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송아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볍습니다. 저녁 무렵 통영에 도착합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입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향기가 없어서 좋습니다. 첫날 밤 송아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봅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반짝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다연입니다. 엄마, 여행 잘하고 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 좋구나. 엄마는 뭐 하세요? 집에서 쉬고 있어. 송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그럼 끊을게요. 로밍비가 비싸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송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곧 또 울릴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송아는 마을을 구경합니다.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요? 한 어부가 말을 겁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도시 생활하시다가 힘드셨겠네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을 상점에서 쌀과 밑반찬을 삽니다. 점심을 해먹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먹는 밥입니다. 맛있습니다. 오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진호입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왜 그래?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알아낸 모양입니다. 맞아. 뭔 소리예요? 왜 말 안 하고? 진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집이니까. 송아는 차분하게 답합니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재개발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난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올 필요 없어. 엄마. 송아는 전화를 끊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곧 다연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수십 통의 전화가 옵니다. 모두 무시합니다. 밤이 되어서야 한 통만 받습니다. 서율의 전화입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송아의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 아빠가 화났어요. 할머니 찾으러 간다고 해요. 할머니를 찾지 말라고 해. 왜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거든.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서율이 울먹입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서율이 생각할 거야. 전화를 끊고 송아는 눈물을 훔칩니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손녀와 헤어지는 것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밤늦게 마지막 전화가 옵니다. 진호입니다. 엄마, 제발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이제 그만해.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나 이제 찾지 마라. 송아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평온한 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송아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삶.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아는 휴대폰을 켜두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향기가 없는 집이 좋습니다. 바다 냄새, 소나무 냄새, 자연스러운 냄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납니다. 송아는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진호와 다연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결국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네 맞나? 다연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동산에서 주소 확인했다고 했잖아. 진호가 대답합니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엄마, 계시죠? 송아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립니다. 송아는 꿋꿋이 버팁니다. 해가 질 무렵 소리가 멈춥니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서율도 함께입니다. 할머니, 서율의 목소리에 송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결국 송아는 문을 엽니다. 서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서율이 뛰어와 안깁니다. 송아는 손녀를 꼭 껴안습니다. 진호와 다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연도 울먹입니다. 송아는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송아는 한숨을 쉽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을 둘러봅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연이 묻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나? 송아는 소파에 앉습니다. 너희들은 향만 보고 살았어. 냄새의 출처는 보지 않았지. 진호와 다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서율이 묻습니다. 서율아, 할머니 떡집에서 무슨 냄새가 났지? 떡 냄새요. 포근한 냄새. 맞아. 그런데 집에 가면? 서율이 생각해 봅니다. 향기가 너무 강해요. 떡 냄새가 안 나요. 송아는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이가 제일 정직합니다. 엄마,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진호가 깨닫습니다. 나는 향 알레르기가 있어.
기침이 나고 숨이 막혀 다연이 놀랍니다.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말했어.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 송아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향기로 공간을 만든다고 했지. 다연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송아는 장부를 꺼냅니다. 몇 년간의 기록이 빼곡합니다. 이거 봐. 장부를 펼칩니다. 진호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생활비로 2천만 원, 다연이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 서율이 교육비로 800만 원. 숫자들이 나열됩니다. 합계가 5,800만 원이야. 가족들이 숨을 멈춥니다. 엄마, 난 사랑을 현금으로 줬어. 떡으로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 송아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줬니? 향기. 다연이 울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송아는 일어납니다. 이제부턴 내가 살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엄마 같이 살아요. 향 다 치울게요. 진호가 매달립니다. 안 돼. 이미 끝났어. 할머니. 서율이 송아를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송아는 서율에게 다가갑니다. 서율아,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바다 냄새가 좋거든.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괜찮아. 서율이가 보고 싶으면 놀러와. 송아는 서율을 안습니다. 진짜 마지막 포옹입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이 돌아갑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송아는 창문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밤이 되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송아는 마당에 나가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향기가 없는 공기, 자유로운 숨결,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송아는 통영에서의 새 삶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바다를 보고 오후에 마을을 산책하고 저녁에 책을 읽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 생활에 대해 물어보시면 간단히 대답합니다. 힘들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낡은 절구를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유일한 추억입니다. 마당에서 절구질을 시작합니다. 쿵쿵쿵. 익숙한 소리입니다.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봅니다. 오랜만에 하는 떡 만들기입니다. 반죽이 손에 익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라 몸이 기억합니다. 떡은 손이 정직해야 한다. 남편의 말을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떡뿐만 아니라 삶도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송편을 찜통에 넣고 기다립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칩니다. 상쾌합니다. 찐 송편을 하나 맛봅니다. 달콤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떡 맛입니다. 향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맛. 저녁에 편지를 씁니다. 서율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서율아.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잘 살고 있단다.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좋구나. 세상에는 좋은 냄새가 많단다. 바다 냄새, 소나무 냄새, 떡 냄새. 그 중에서도 사람 사는 냄새가 제일이란다. 서율이도 크면 알게 될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일 예정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송아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이 잠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깹니다. 또 가족들이 온 것일까요? 송아는 경계심을 갖고 문 쪽으로 갑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서율의 목소리.
문을 열자 서율이 혼자 서 있습니다. 서율아. 송아는 깜짝 놀랍니다. 혼자 어떻게 왔니? 버스 타고 왔어요. 서율이 웃습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송아는 서율을 끌어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녀가 더 자란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떡 만들었어. 먹어볼래? 서율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송편을 내어줍니다. 서율이 한 입 깨물어 먹습니다. 와, 맛있어요. 진짜 할머니 떡 맛이에요. 그럼. 송아는 뿌듯합니다. 할머니, 떡 냄새가 포근해요. 서율이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집에는 향기가 사라졌어요. 엄마가 다 치웠거든요. 송아는 놀랍니다. 정말? 네. 엄마가 할머니가 아프셨다고 하던데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다시 집에 안 와요? 서율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럼 저도 여기서 살아요. 송아는 웃습니다. 서율이는 학교에 가야지. 방학 때마다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오후에 서율과 함께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할머니, 바다 냄새 좋아요. 그치? 향수 냄새보다 훨씬 좋아요. 송아는 서율의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입니다. 서율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요? 사랑은 주는 것도 쓰는 것도 주체가 정하는 거란다. 서율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녁 무렵 진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서율이 거기 있나요? 응.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혼자 어떻게 해? 똑똑한 애야. 송아는 서율을 바라봅니다. 떡을 또 하나 먹고 있습니다. 내일 데리러 갈게요. 천천히 와. 송아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서율과 함께 절구질을 합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쿵쿵쿵. 절구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만드는 소리입니다. 할머니, 이 소리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좋아. 송아는 서율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진짜 냄새를 아는 아이로. 다음 날 오후 진호가 혼자 찾아옵니다. 다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응. 다현이가 향 관련 사업 완전히 정리했어요. 송아는 놀랍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저희도 이사했어요. 작은 집으로. 진호가 설명합니다. 송아가 떠난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해주신 것들을 이제 알겠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진실합니다. 사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송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율아, 아빠랑 집에 가자.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래요. 서율이 송아에게 매달립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송아가 달랩니다. 정말요? 약속해. 서율이 마지못해 짐을 챙깁니다. 할머니, 떡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송아는 서율을 안습니다. 할머니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율의 말에 송아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진호와 서율이 떠난 후 송아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저녁에 절구를 다시 꺼냅니다. 내일 먹을 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쿵쿵쿵. 절구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떡은 손이 정직해야 한다. 송아는 남편의 말을 되뇌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해합니다.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아는 떡 반죽을 치며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자유로운 삶을,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볼 것입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꿀 것입니다. 저녁에는 떡을 만들 것입니다. 가끔 서율이 놀러 올 것입니다. 그때 함께 떡을 만들고 바다를 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쿵쿵쿵. 절구 소리가 계속됩니다. 송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송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향기가 없는 공기, 자연스러운 냄새, 진짜 삶의 냄새. 송아는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삶입니다. 절구질을 마치고 반죽을 찜통에 넣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송편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뜹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많은 별들입니다. 송아는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합니다. 여보, 나 이제 정직하게 살고 있어. 손도 마음도 정직하게.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송아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절구 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쿵쿵쿵. 꿈속에서도 절구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한 소리입니다. 마침내 송아는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향기가 아닌 진짜 냄새가 있는 삶을,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쓰는 것도 주체가 정한다는 것을. 송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절구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